자, 안녕하세요. 1단원 4장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1절 도시와 농촌의 변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도시와 농촌의 변화 일제강점기 사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내용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근대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죠. 개항 이후에 교통도 발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면서 근대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근대 도시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통이겠죠. 그래서 철도가 놓인다든가 항구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또 공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근대적인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철도 교통 중심지, 항구, 북부지방, 주로 북부지방에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당시에 북부 지역에 공업도시 등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이런 도시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새롭게 이제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곧게 뻗은 자동차 교통수단 전용 도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전차라든가 버스, 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차 노선을 따라서 시가지가 확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니까. 자, 그리고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거, 요거를 이제 전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화가 가능한 것이 이제 바로 전화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보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조합을 하면 높은 층수의 건물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들어진 석조 건물도 증가합니다. 자, 번화한 상점거리와 백화점 등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식민지 도시에도 양면성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살던 일본인들과 일부 한국인들, 부유한 한국인들만이 이 발달된 도시 문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 도시에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거주지가 좀 구분된 형태로 그렇게 해서 시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인 거리가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대부분 초가 형태의 가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계천 이남 지역에는 일본인 거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상점과 카페, 백화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자료의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 이제 남촌에 화려한 일본인 거리 본점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일본 상점이라든가 카페에 번성했고요. 그리고 조지아 백화점, 이게 다 일본 백화점입니다. 미쓰코시 백화점 등 근대 도시 소비 문화의 상징인 백화점이 남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인들이 사는 북촌에는 대부분 초가 형태의 가옥이 들어선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신식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계천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청계천 일대에는 주로 도시의 빈민들이 살았는데 이분들이 살았던 마을을 토막촌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단으로 넘어가 보시면 도시 빈민과 농민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분들이죠. 자, 도시 빈민의 삶입니다. 도시 주로 외곽에 빈민촌이 형성이 되는데 토막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토막집에 거주하는 분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거의 집이라고 보기 힘든 거주 형태죠. 자,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빈민들의 토막집이 되겠습니다. 토막이라고 불러도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인력거를 끌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농민들의 삶 보시죠. 자, 일제가 수탈적인 농업 정책을 10년대와 20년대 연달아서 하게 되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자, 이로 인해서 정말 타격을 농민들이 많이 입게 됩니다. 토지를 상실하거나 소작료가 너무 높아서 고생을 한다든가
각종 세금, 게다가 이제 빚더미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빈곤해지는 농민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서 산간 지역에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농업 형태죠. 화전민이 되거나 혹은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도시의 토막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국내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만주라든가 러시아의 연해주, 뭐 바다 건너 일본, 또 태평양 건너 미주나 멕시코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어떤 정보 교환을 한다든가 다양한 오락거리 등이 제공되는 지방 정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장이라고 부르죠. 장시라고 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에서 농민들이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다양한 오락거리도 제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일제강점기 사회사, 도시와 농촌의 변화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